우리가 안다고 믿는 현대 역사는 사실 엄청나게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탄생한 기막힌 우연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중심의 서구 문명,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보통 우리는 이런 눈부신 성취들이 인류가 당연히 나아가야 했던 길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 그 단단해 보이던 믿음이 얼마나 쉽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착각인지 아주 뼈 때리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뭐냐? 만약 13세기에 그 무시무시했던 몽골 군대가 우리 역사에서처럼 도중에 돌아가지 않고 유럽 전체를 싹 다 정복해버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원나라 때처럼 단 100년 동안만 유럽을 통치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구 사회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문명의 뼈대가 어떻게 뿌리채 뽑히고 뒤틀릴 수 있었는지 그 서늘하고 놀라운 대체 역사의 흐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3세기의 진격, 그리고 기존 질서의 붕괴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 역사랑 실제 과거 사이에는 정말 섬뜩할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유럽이 무슨 온실 속 화초처럼 안전하게 쑥쑥 커서 르네상스 시대로 곧장 넘어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13세기 유럽의 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몽골의 그 압도적인 기병대를 막아낼 군사적인 준비요? 진짜 단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죠. 파멸적인 위협이 이미 그들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100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몽골 제국이 유럽에 무슨 수백 년, 수천 년 뼈를 묻을 필요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딱 100년. 역사 전체로 보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고 강력한 100년의 충격만으로도 유럽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틀어버리기엔 충분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그 1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대륙이 붕괴된다는 걸까요? 유럽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기둥, 바로 봉건 질서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몽골의 그 무자비한 전쟁 기계가 기존의 지역 귀족 가문들을 말 그대로 짓밟아 버렸을 겁니다. 유럽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폼나는 기사 계급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그 오래된 중세 군사 체계는 흔적도 없이 해체되겠죠. 그리고 그 빈자리엔 몽골에 충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통치 체계가 들어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중세 기독교 귀족 사회라는 기존의 정체성은 싹 다 지워지고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혼합 사회로 강제 재편되는 거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방벽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던 더 큰 방벽이 무너질 차례겠죠. 두 번째 파트, 기둥의 추락과 종교의 해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 역사에서 가톨릭 교회는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럽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절대적인 정신적 구심점이었습니다. 근데 몽골이 장악한 유럽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교황의 권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추락하고 지식과 신앙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던 수도원 체계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우러러보던 기독교의 절대적인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몽골 특유의 엄청나게 유연하고 관용적인 종교 정책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그 충격적인 결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상해 보시죠. 절대 다수가 믿던 굳건한 기독교 대륙이 산산조각납니다. 기독교는 이제 그냥 여러 종교 중 하나, 전체의 4분의 1 사이즈로 쪼그라들고요. 그 넓은 빈자리에는 몽골인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오면서 가져온 초원의 샤머니즘, 동방 종교,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서 유럽을 4등분해버리는 겁니다.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라는 단일한 색채를 띠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이질적인 종교들이 한데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사회도 뒤집혔고 종교도 뒤집혔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죠. 세 번째 파트, 유라시아로의 이동과 글로벌 무역의 재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른바 서구의 패권이 어떻게 싹부터 싹둑 잘려나갈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서늘한 논리의 흐름을 한번 찬찬히 따라와 보세요. 이게 바로 대서양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잇는 거대한 육상 무역로를 하나의 통신망처럼 꽉 장악하고 엄청나게 안정화시킵니다. 둘째, 그 결과 유럽 상인들은 도적대나 비싼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벌리는 내륙의 실크로드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셋째, 우리 실제 역사에서 동방의 향신료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나섰던 그 거칠고 위험한 대서양 항해호, 그럴 필요가 싹 없어지니까 경제적 매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대서양을 탐험할 절박함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나 식민지 개척, 즉 대항해 시대와 서구 패권의 등장은 아예 무기한 연기되어 버리는 겁니다. 당시 대륙이 맞닥뜨렸을 뼈아픈 현실을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유럽, 더 이상 독립적인 문명이 아닌 거대한 동서호남 네트워크의 일부에 불과하다. 세계 역사의 중심이 대서양이 아니라 저 멀리 광활한 유라시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영구히 이동해버린다는 거죠. 유럽은 독자적으로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동서양을 이어주는 거대한 무역망의 변방, 그 끄트머리 지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조금 더 발전시켜보죠. 100년이라는 몽골의 지배가 끝난 후 그들이 떠나고 남은 폐허 위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네 번째 파트, 세 가지 대체 유럽의 시나리오입니다. 100년 뒤에 몽골 지배자들은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이나 분열 때문에 초원으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현지 문화에 동화되면서 물리적으로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국의 껍데기는 사라져도 변형된 현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유럽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버린 새로운 언어, 완전히 재편된 권력 구조, 비빔밥처럼 뒤섞인 종교, 그리고 육상 중심의 무역 흐름, 이건 이미 유전자 조작이 끝나버린 상태인 거예요. 몽골인들이 떠나더라도 그들이 이식해놓고 간 이 시스템의 알맹이는 영원히 살아서 유럽을 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몽골이 싹 빠져나간 그 진공 상태에서 유럽은 크게 세 가지 역사적 갈래 중 하나를 걷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라시아 혼합 문명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진하게 결합되고 실크로드 중심의 경제권이 굳어지면서 세계의 중심이 영원히 아시아 내륙에 고정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분열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힘이 쑥 빠져나가니까 이리저리 섞인 왕국들이 난립하면서 무한 경쟁의 늪에 빠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연합 같은 거대한 통합구조는 꿈도 못 꾸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유럽의 약화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박살난 그 빈자리에 강력한 세속 국가들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다종교가 섞이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서구 문명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철학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시선을 돌려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역사의 취약성에 대한 철학적 해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까지. 우리는 은연중에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이성이 이뤄낸 필연적인 승리이고 인류가 가야만 했던 정해진 운명이라고 찬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요, 이 거대한 도약들은 13세기에 몽골 제국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단 100년만 유럽에 머물렀어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을 아주 위태로운 거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구 문명의 이 눈부신 성취라는 건 무슨 운명적 필연이 아니라 몽골군이 정말 운 좋게 말머리를 돌려준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막힌 우연의 연속이라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고 또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서구 중심의 세계가 그저 역사적인 대재난이 우연히 비껴가면서 그 좁은 틈새를 간신히 빠져나온 운 좋은 생존자일 뿐이라면 대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얼마나 얇고 위험한 살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는 걸까요? 이 무거운 질문의 해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